그땐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요. 가족이라 더 믿었는데 결국 그게 제일 후회돼요. 살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었다가 깊은 상처와 후회를 경험한 적 혹시 없으신가요? 믿고 싶었고 때로는 믿어야만 했기에 마음을 열었지만 돌아온 것이 실망뿐이었던 기억은 사람 사이에서 겪는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몸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먼저 찾아오곤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그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거나 소중한 재산이 새어나가거나 돈독했던 사이가 조용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시기일수록 더욱 단단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노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주의 깊게 살피고 경계해야 할 5가지 유형의 말들을 함께 짚어보며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와 같은 말입니다. 자식이든 가까운 친척이든 돈 문제는 결코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엄마, 그냥 맡겨만 주세요. 아버지,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와 같은 말은 겉으로는 더없이 따뜻하고 든든하게 들립니다. 안심이 되고 이제 짐을 좀 내려놓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돈은 단순한 재산 그 이상입니다. 삶의 마지막 안전망이자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내 자식인데 설마 하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의도적인 악의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은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어느새 내 돈은 그 사람의 계획 속 돈이 되어버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라며 처음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말보다는 기록을, 믿음보다는 확인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더라도 용도와 계획을 명확히 공유하고 간단하게라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각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돈의 최종 책임자는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미래에 혹시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상처받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둘째, 그 사람 믿을만해요라는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이 누군가를 소개하며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경계심을 쉽게 허물곤 합니다. 보험, 투자, 건강식품, 부동산 등 금전거래가 오가는 상황에서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믿고 맡기셔도 돼요 라는 지인의 보증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는 사람 소개인데 설마 문제가 있겠어? 하는 생각에 안심하게 되지만 실제로 많은 피해는 바로 이 잘 아는 사람의 소개에서 시작됩니다. 소개해준 지인이 악의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연결해 주었거나 그 역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최종적인 피해와 책임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잘못된 선택 하나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소중한 인간관계마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소개한 사람도 결국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인상이 좋고 말을 잘하며 다른 지인들이 함께한다 해도 내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지 않은 정보는 온전히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지인을 믿는 것과 지인의 판단까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이 사람을 아무런 배경 정보 없이 만났다면 과연 이 말을 믿었을까라고 질문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든 중요한 결정, 특히 돈과 계약에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스스로의 판단 아래 내려야 합니다. 셋째,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라는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요즘 노인분들도 많이 하세요. 지금 안 하면 손해예요. 와 같은 말은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금융 상품, 건강 정보들 속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이 유행이나 대세라는 말에 휩쓸려 충분한 고민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다 이걸로 보험 확인해요라는 말에 낯선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노인분들께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라는 말만 믿고 내 몸 상태에 맞는지 확인도 없이 고가의 건강식품을 덜컥 구매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결과는 금전적 손실, 건강 악화 혹은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남들이 다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게도 옳거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행은 지나가지만 나의 시간과 돈,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저는 제게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자기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더욱 당당하고 후회 없이 보내는 길입니다. 넷째, 걱정 마세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라는 무조건적인 호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 생각이 나서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와 같은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경계심을 누그러뜨립니다. 특히 노년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다정한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특히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는 순수한 도움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이나 친절로 접근하지만 결국에는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건강 강좌가 고가 제품 판매로 이어지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말벗이 되어주다가 금전적 요구를 하는 식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마운 마음과 냉정한 판단은 분리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더라도 이것이 진정 순수한 호의인지 숨겨진 대가는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부담 없다는 말 뒤에는 더 큰 부담이 따라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공실력 있는 기관이나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음은 감사히 받되 판단은 냉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삶과 재산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다섯째,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라는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넘어가면 다 해결돼요. 와 같은 간절한 부탁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알기에 또 내가 야박하게 보일까봐 이번 한 번쯤은 하고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한 번은 좀처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상대는 이분은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구나라고 학습할 수 있고 다음번 부탁의 문턱은 더 낮아집니다. 금전적인 부탁이든 시간을 뺏는 부탁이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탁이든 반복되는 요구는 결국 나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감정을 소모시킵니다. 특히 노년에는 체력과 감정의 여유가 예전 같지 않아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과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는 지치고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번은 어렵겠네요. 와 같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한 번 도와줬다고 해서 계속 도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과 아닌 상황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한 번의 양보가 여러 번의 후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단호함이 결국 나를 존중받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듣는 수많은 말들 중 어떤 것은 위로가 되고 어떤 것은 상처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 커지고 그 결과는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유형의 말들은 결국 잘못된 믿음이 가져올 수 있는 손해와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세상을 더 깊이 보는 눈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화려한 말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겉모습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판단에는 신중함과 약간의 냉정함이 더해져야 합니다. 말은 따뜻하게 건네고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의 경계를 스스로 지킬 때 노년의 하루하루는 더욱 단단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말을 듣게 되시든 한 번은 마음으로 그 온기를 느끼시되 또 한 번은 차분한 이성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아끼고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지혜 속에서 더욱 평안하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